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깜짝입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기초 강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두 가지 스트로크 패널과 위스에 관한 내용은 이전 강좌에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좌는 라인 세그먼트 툴부터 시작해서 폴라 그리드 툴까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디에 있는 툴들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5가지 툴입니다. 자, 실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잘 못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이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좀 인기가 없는 아이들이라서 강좌로 하기에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초를 알려드릴 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라인 세그먼트 툴부터 폴라 그리드 툴까지 이 5가지는요. 옆으로 이렇게 빼놔 볼까요? 예, 이 5가지는 스트로크로 작업, 물론 면을 채울 수도 있지만 스트로크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면색 없이 선색만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선색을 제가 눈에 잘 띄라고 아무 색이나 연두색 같은 색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 지금 저 이렇게 보라색 가이드가 따라다니는 건 뷰에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가 돼 있기 때문이고요. 체크를 해제하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자, 세그먼트는 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놓으면 한 라인 한 개씩 분절이 되는 툴을 라인 세그먼트 툴이라고 합니다. 도형과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45도로 하고 싶을 때는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방향에 맞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펜툴로 하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만들어 놨느냐? 펜툴은요, 다음 점까지 계속 연결이 되죠. 내가 찍어주기 전까지. 만약에 끊고 싶으면, 분절을 하고 싶으면 컨트롤을 누르고 비나면을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좀 줄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을 긋는 툴이 라인 세그먼트 툴이 되겠고요. 자, 이제 아크 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5개 툴 모두 다 그 비나면을 한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1cm짜리 정확히 세로로 된 라인을 긋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10mm에 90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내가 클릭했던 지점을 시작으로 1cm짜리 선이 그어지게 되죠. 정확히 90도로요. 자, 아크 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다음 점까지 알아서 곡선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곡률의 기준이 뭐냐면요. 우선은 곡률은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으로 지정해 놓은 곡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가 이 곡률을 제가 아직 마우스를 놓지 않았어요. 클릭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화살표 위쪽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곡률이 바뀌게 되고요. 키보드 화살표를 다운시키면은 이렇게 곡률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곡률로 그 곡선을 그어줬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줬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어지는 요런 곡선을 만약에 제가 요런 곡선을 또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자, 그럼 정확히 이 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이럴 때는 스마트 가이드를 다시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그쵸? 점에 이제 딱 맞물리게 되죠? 이제 클릭 드래그를 하는데 방향이 다르죠? 자, 이럴 때는 영문 F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키를 누르고 또 여기서 곡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 이러면은 나름 꽤 자연스럽게 연결된 곡선을 그어준 것 같죠? 하지만 얘는 이쪽 곡선과 이쪽 곡선이 각각 따로따로 그려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선과 이 선에 맞물리는 지점을 이어서 완전히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요. 하얀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맞물려 있는 2개의 점을 동시에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 버튼을 눌러서 join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한 개체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점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라인, 자, 그래서 이 아크 툴 같은 경우에는요, 익숙하지 않으면 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초보자분들은 쓰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또 곡선을 내 맘대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싶다 할 때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스마트 가이드를 켜놓고 다음 점 복선을 연결하고 싶으면 마우스를 이 위에다 다시 올리고 클릭 드래그 하고 나서 F키를 눌러서 방향을 전환시켜주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두 개의 점이 맞물려 있는 걸 잊고 싶으면, 자, 하얀 화살표도 상관없고요. 올가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두 개의 맞물린 점을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오른 버튼을 눌러서 조인을 눌러주고 다시 비나면을 클릭했다가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래야지 완전히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아크 툴도 역시 비나면을 클릭을 하면은 X축과 Y축의 길이와 그 다음에 타입, 오픈되어 있는지 막혀 있는지와 그리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 놓는 축이 X축인지 Y축인지 결정을 해서 공류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이걸 계산한 수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딸리는 사람이라 그런지 스포자의 입장으로서 이건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예, 뭐 시작점을 이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요. 이 아크 툴은 저의 경우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서 F키를 눌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비나면을 클릭해서 수치를 정확히 입력해서 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수포자라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했을 때 그 드래그를 놓지 않고 클릭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영문 C자를 입력을 해주면요. 막힌 도형으로 클로즈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시 C를 누르면 사라지고요. 도형이라기보단 닫힌 패스와 열린 패스로 작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파이럴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나선형 툴은요, 클릭 드래그를 했을 때 이렇게 달팽이처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제가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다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스파이럴 툴은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돌아가는 곡선을 만들어 주는데요. 뭐 동양적인 구름이라던가 그리고 아르누보 양식의 장식 모양이라던가 그런 걸 작업해 줄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여기서 조금 더 회오리 치는 점을 늘리고 싶다 하면요. 제가 아직 마우스 클릭을 놓지 않은 상태예요. 놓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 화살표 위칸으로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점이 늘어나고요. 당연히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점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선이 들어가는 그 곡률, 이 비율도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 비율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스파이럴 툴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고요. 자, 여기서 곡선을 이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펜 툴로 여기서 펜 툴로 제가 이 곡선을 이어주려고 하는데요. 곡선은 무조건 핸들이 양쪽으로 있어야 곡선이 예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끊어진 이 곡선에 심폐소생을 해주죠. 핸들을 한쪽이 아니라 양쪽으로 뻗을 수 있도록 클릭,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없던 곡선도 생겨나죠. 자, 그리고 이 다음 점을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유려하게 곡선을 뻗게 만들어줬어요. 그 이유는 이쪽 핸들도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쪽은 뾰족하기를 원하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서 뾰족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려줬는데요. 이쪽은 또 왜 안 그려줬느냐 하면 다시 스파이럴 툴을 써서, 자, 영문 R자를 쓰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당한 비율과 컨트롤을 누르고 적당한 비율을 찾아서
그리고 이 끝나는 지점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자, 그럼 또 여기서부터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를 그냥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미묘하게 이 부분이 너무 펜툴을 잘 다뤄서 어색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지만 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습관상 곡선에 있는 핸들은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곡선을 심폐소생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붙여줘서 자, 제가 대충 뭘 그려줬는지 아시겠죠? 약간 동양적인 느낌의 구름을 그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쓰실 수 있겠죠. 자, 스파이럴 툴 다시 한번 스파이럴 툴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써줄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빈 화면을 그냥 한 번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디어스는 반지름이라는 뜻이죠. 반지름을 뭐 한 1cm짜리 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고요. 자, 데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얼마나 돌아가는 비율을 줄 건지예요. 보통 기본으로 80%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점의 개수죠. 4개, 아니 점이 아니라 분절된 개수예요. 그러니까 점이 아니라 점을 기준으로 몇 개의 조각이 나 있느냐죠. 4조각, 6조각, 10조각, 12조각이겠죠. 자, 4조각짜리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1cm로 하니까 많이 크네요.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비나면을 클릭했을 때 이번엔 4조각이 아니라 6조각 5mm로 해볼까요? 예, 6조각. 아이고. 자, 10조각. 자, 제가 이제 안 해도 대충 어떤 모양이 될지 너무나 예상이 뻔하게 되시죠? 자, 12조각.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걸 바로 키보드 바로 이 세그먼트를 조절하는 게 바로 클릭 드래그를 했을 때 키보드 화살표 위아래를 두는 게 이 세그먼트의 수를 조절한 여기 12개, 10개, 6개, 4개 조절해 준 게 바로 이 세그먼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건 말 안 해도 뭔지 다들 너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세그먼트를 10개로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5mm로 하고요. 20%로 하면은 요것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데케이가 20%밖에 안 되면 세그먼트가 10개라도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데케이가 50%면은 요 정도, 그 다음에 80%, 요게 가장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보다 크게 110%, 그러면은 안쪽의 원이 커지게 되죠. 자, 이 스파이럴 툴은요, 내가 클릭해서 레디어스를 5라고 입력한다고 해서 정확히 5mm의 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레디어스는 반지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내가 클릭한 지점에서 나선형으로 들어가는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5mm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개체를 선택하고 트랜스폼을 선택해서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스파이럴 툴의 옵션은 세그먼트 10개에 80% 데케이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규칙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으로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데케이를 우리는 컨트롤로 조절을 한 거고요.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조절을 해준 게 데케이였고, 그 다음에 키보드 위아래로 조절을 해준 게 세그먼트의 숫자였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모양 같은 걸로 충분히 응용해 볼 수 있게 많이 연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데 연결되는 선을 예쁘고 곱게 그려주려면 아무래도 펜툴을 잘 다뤄야겠죠. 펜툴을 잘 다루는 거는 강사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연습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렉탱귤러 그리드 툴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얘는 라인을 여러 개를 그려서 모는 종이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냥 클릭 드래그를 해보면 대충 이렇게 생긴 툴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려주기가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미리 지정해 놓고 그릴 수 있는 툴이기도 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비나면을 한 번만 클릭해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려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정확히 50에 50 이렇게 5cm 5cm로 해놓고 그 다음에 넘버를 뭐 가로로 디바이더, 가로로 나누는 거 10개, 세로로 나누는 거 10개를 해주면요. 오케이를 눌러볼까요? 그럼 정확히 5mm마다 줄이 하나씩 그어진 모는 종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특별한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라인 10개, 라인이 가로 10개, 세로 10개씩 내가 지정해 준 대로 라인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룹 지어져 있는 게 답니다. 그래서 언그룹을 해주면요. 그냥 외곽은 사각형으로 돼 있고 안쪽은 그냥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효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쓸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를 어디다 많이 응용을 하냐면요. 뭐 이런 거는 모는 종이를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빈티지 이렇게 선을 얇게 그려가지고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약간 디자인적으로 모는 종이 느낌을 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로고 같은 거 뒤에다가 이렇게 내가 격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 뭔가 표시를 해주고 싶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장식 요소로, 배경 요소로 많이 쓰입니다. 단독으로 이걸 중심으로 디자인하는 요소로 쓰이는 일은 사실 별로 없고요. 대부분 뒷배경으로 쓰는 일이 많은 스킬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폴라 그리드 툴이라는 아이인데요. 자, 얘를 한번 선택을 해서 비나면을 클릭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Shift를 눌러야 정원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얘는요. 폴라는 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북극곰을 폴라베어라고 하잖아요. 북극성은 폴라리스라고 하고요. 어쨌거나 가운데 소실점으로 모이는 걸 폴라라는 걸로 그래픽 용어에서는 폴라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중심에서 이제 퍼져나오는 그리드, 격자 툴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자 모양이라던가 관역, 그리고 레이더, 그리고 뭐 속도계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옵션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폴라 그리드 툴을 선택을 해서 비나면을 클릭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사이즈와 그 다음에 가로 세로로 어떻게 나눌 건지 제가 지금 마지막에 그렸던 게 24로 나눴으면 굉장히 많이 나눈 거네요. 시계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12개로 레디얼 디바이더 원을 중심으로 하는 애는 12개로 나눠주고요. 그거를 뭐 한 8개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를 눌러볼까요? 자, 얘도 역시 원과 라인이 겹쳐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딱히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잡아서 오른 버튼 누르고 언그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얘를 자, 이렇게 방사형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은 복합 개체라고 해서 한 개체로 만들어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작은 원부터 큰 원까지 다다다다다 그려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준 게 아니라 이 그룹, 얘네가 그룹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복합 개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오른 버튼을 눌러서 릴리즈 컴파운드 팩스, 그러니까 복합체를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자, 이제 한 개 한 개 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조절을 해서 Alt를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중심에서 바깥으로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안에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면은 뭐 그 다트 관역 같은 느낌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다양하게 뭐 양궁에서 사용하는 관역을 만든다던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우고 뭐 십자만 남겨서 그
레이더처럼 만들어 준다던가 방위 표시를 해준다던가 뭐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폴라 그리드 툴은 실무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지 않는다고들은 하지만 아이콘을 그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학원이든 책이든 이런 강좌를 많이 보실 텐데요. 실제 실무에선 이런 걸 쓰지 않는다,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툴을 써서도 만들 수 있지만 더 빠르고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초를 배울 때 기초를 좀 탄탄히 배워두시면은 나중에 응용해서 작업을 할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예제가 조금 복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숙제 영상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숙제 파일이고요. 이번에 배웠던 스킬과 이전에 배웠던 스킬들을 다 같이 활용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펜툴도 조금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폴라 그리드 툴, 그리고 이거는 위에 구름 모양은 스파이럴 툴 위주로 작업이 돼 있네요. 요걸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아항 전화. 자, 여러분 이거를 100%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런 형식의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해보는 게 목적이니까 굳이 막 너무 완전히 똑같게 안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작업을 해보시고 풀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따로 제가 풀이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풀이가 나오면 영상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